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수 씨와 선생님이 진로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공부했죠. 오늘은 진로와 관계 있는 어휘와 표현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300쪽을 보세요. 가와 나로 구분된 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가에 있는 단어들부터 살펴볼까요? 구직자에서 구직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동사로는 구직하다라고 사용되는데요. 구직하다는 일자리를 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직자에서 마지막 자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구직자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단어는 구직난입니다. 여기에서 난이라는 것은 일부 명사에 붙어서 어려움, 모자람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구직난이라는 것은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움 또는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는 구인난입니다. 구인난에도 난이 쓰였는데요. 먼저 구인이라는 말은 어떤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인난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외에 난이 들어가 있는 단어들을 보면 구직난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취업난도 있고 주택이 모자라서 구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주택난도 있습니다. 또 노동력이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을 뜻하는 말로 인력난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직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먼저 전문직의 전문이라는 말은 어떤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오직 그 분야의 일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분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전문직의 직이라는 말은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직업적으로 맡은 일이나 지위나 책임 또는 직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이라고 하면 특별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직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전문직으로는 의사나 변호사 등이 있고 이 외에도 음악으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악 치료사나 가르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사 등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단순직입니다. 이 단순직에도 직이라는 전미사가 보이시죠? 단순직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일과 관련된 직업이나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나 운전, 택배 배달 등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일들을 단순직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볼까요? 다음 단어는 종사자입니다. 종사자에서 종사는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동사는 종사하다라고 사용됩니다. 그래서 공장 일을 직업으로 하는 경우 공장 일에 종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의 자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사람을 의미하는 전미사입니다. 이런 전미사가 붙은 직업이 꽤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과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과학자라고 하고 교육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자, 육체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사자는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전문직 종사자, 서비스업 종사자 등과 같이 보통 그 일이나 분야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사용됩니다. 가의 마지막 단어는 자영업자입니다. 여기에서 자영업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라고 하면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즉 자영업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일 가게를 하는 사람은 자기 가게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므로 자영업자입니다. 또 법률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일하는 변호사도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에 나온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나에 있는 단어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첫 번째 단어는 진로 상담입니다. 여기에서 진로는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의미고 공부나 취업 또는 미래에 종사하게 될 직업 분야, 일을 의미합니다. 상담은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하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묻고 말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로 상담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을 할지 진학을 할지 어떤 일을 할지 등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에서도 진로 상담을 하죠. 취업을 해야 할지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혼자서 결정하기 어렵다면 진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선생님과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전문적으로 진로 상담을 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사람들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네, 바로 진로 상담실이라고 하는데요. 진로 상담실에 가면 진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진로정보센터입니다. 진로정보센터는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럼 진로정보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이곳에서는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나 나의 적성에 어떤 직업이 맞는지 검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나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도 해줍니다. 취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주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야겠죠. 다음 단어는 직업 적성 검사입니다. 여기에서 적성 검사는 특정한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합한 소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이 적성 검사에는 직업 적성 검사와 학업 적성 검사, 특수 적성 검사가 있다고 합니다. 직업 적성 검사는 이 중 하나인데요. 개인이 어떠한 직업에 알맞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검사로 신체, 지능, 성격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 학업 적성 검사는 진학을 하거나 교육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검사이고 특수 적성 검사는 미술, 음악, 기계와 관련된 재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여러분도 직업 적성 검사를 해보셨나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귀찮더라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어는 취업정보 사이트입니다. 취업정보 사이트라고 하면 취업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웹서버에 저장된 정보 덩어리를 말합니다. 이런 사이트에서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것과 관련된 정보,
즉 채용 정보가 있습니다. 직업별로, 지역별로 채용 정보가 나와 있어서 구직자들이 편리하게 취업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이트에 따라서 다르지만 각 직장에서 1년 동안 받는 돈의 총액, 즉 연봉에 대한 정보나 구직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구직자들이 직접 자신의 학교, 경력, 조건 등의 정보를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직자뿐만 아니라 일할 사람을 찾는 사람, 즉 구인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어떤 취업 정보 사이트가 유명하나요? 취업을 준비할 때 늘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자주 들어가야 할 곳이 바로 취업 정보 사이트입니다. 자, 지금까지 표에 나와 있는 가와 나의 단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이해가 잘 되시나요?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빈칸을 채우는 문제네요. 이 문제는 문장의 빈칸 안에 알맞은 단어를 가에서 찾아 쓰는 문제입니다. 선생님과 확인하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모두 풀어보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의사나 변호사 등과 같은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부른다. 반면 단순직은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뜻한다. 여기에서 고도라는 말은 수준이나 정도가 매우 높거나 뛰어난 것 또는 그런 정도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고도의 지식이라고 하면 매우 수준이 높고 어려운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또 반면이라는 말은 뒤에 오는 말이 앞의 내용과 서로 반대가 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문직과 단순직은 앞에서 이미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도 이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2번을 볼까요? 어떤 한 가지 일에 매진해 일하는 사람을 그 분야의 종사자라고 하며 자영업자란 사업 등을 독립하여 자기 힘으로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서 매진하다는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해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공부에만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말은 공부에 매진해라 라고 할 수 있고 오직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는 말은 가르치는 일에만 매진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는 어느 한 직업 또는 분야를 일로 삼아 하는 사람이므로 한 가지 일에 매진해 일하는 사람과 통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독립하다는 남이나 다른 것에 간섭을 받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으로 생활하거나 활동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 직업을 가진 후에 부모님의 집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에서 살게 되는 것도 독립입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이 건물을 만드는 회사, 즉 건축회사에서 일하다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자신의 건축회사를 따로 만든다면 이것도 독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등을 독립해서 자기 힘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자영업자가 되겠죠. 3번 문제를 볼까요? 이력서는 직업을 구하는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와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성을 다해 작성해야 한다. 이력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녔던 학교, 직업, 경험 등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어떤 회사에 지원서를 내려면 기본적으로 내야 하는 문서가 바로 이력서죠. 채용 담당자는 채용에 관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에는 채용만 따로 맡아서 하는 채용 부서가 있는데요. 이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채용 담당자입니다. 이력서는 누구와 누구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구직자와 채용 담당자와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요즘은 불경기로 인한 구직난 때문에 그 일에 적합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고도 입사시험에 낙방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불경기는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가 줄고 공장이나 회사와 같은 곳에서도 팔 수 있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적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작아지게 됩니다. 경제 규모가 작아지니까 당연히 일할 사람들도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 즉 실업자가 늘게 됩니다. 불경기가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이 사는 서민들은 매우 힘들어집니다. 비슷한 말로 불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서 소비자들은 물건을 많이 사고 공장이나 회사에서도 물건이나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상태를 호경기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불경기와는 달리 실업이 줄고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늘어나게 되겠죠. 비슷한 말로는 호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 안에는 낙방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낙방하다는 사람이 시험이나 선거에서 합격하지 못하거나 뽑히지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입학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입학시험에 낙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정치가가 되기 위해 선거에 나갔지만 뽑히지 못했을 경우 선거에서 낙방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이 문제는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나에서 찾고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나에는 4개의 표현밖에 없으니까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여러분이 직접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모두 찾으셨나요? 그럼 선생님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1번. 진로 상담은 졸업 후에 사회에 나아가거나 진학하는 문제로 상담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에 나아가다는 직장에 다니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졸업 후에는 일을 하면서 사회의 구성원, 즉 사회인이 되거나 학교에 남아 공부를 계속하게 되지요. 이렇듯 미래의 직업이나 나아갈 길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은 진로 상담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2번을 보도록 할까요? 2번. 취업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려면 진로정보센터에 가는 것이 좋은데
여기에서는 자신이 직업과 관련된 특정 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직업 적성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진로정보센터는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는 곳을 말했죠. 취업에 관한 여러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진로정보센터에 가야겠죠. 또 적성검사는 특정한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합한 소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로 직업적성검사와 학업적성검사, 그리고 특수적성검사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에서 직업과 관련된 특정 능력을 어느 정도로 갖추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검사는 바로 직업적성검사입니다. 다음 문제를 볼까요? 자신의 직업 관련 능력을 알아본 다음에는 취업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접속하다는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에 정보를 얻기 위해 들어가다 라는 의미입니다. 접속하다는 말이 있으니까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야겠죠. 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취업정보 사이트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와 나의 단어를 빈칸에 넣어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를 볼까요? 교재에서는 대화에서 말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아래에 있는 글의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배운 어휘와 표현들을 사용해서 진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한국에서 취직하는 것이 제게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한국도 구직난이 심하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심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요즘 외국 유학생활과 외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앞으로의 제 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구직자가 많다고 해도 취업정보 사이트에 꾸준히 접속해서 정보를 찾고 진로정보센터에 가서 진로 상담도 받으며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노라면 제가 원하는 일을 찾을 거라 확신해요. 이 사람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어떻게 일자리를 찾는지를 썼죠. 문장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만든 글도 같이 한번 볼까요? 요즘처럼 구직난이 심한 시기에는 자신만의 특별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직보다는 전문직 종사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알아보고 어울리는 직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또 진로정보센터나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스스로 기회를 찾지 않는다면 취업을 하기 힘들 테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을 사용해서 진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